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경주 36도, 영덕 35도, 포항 34도, 울진 32도를 보였고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에서 26도로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2도에서 34도로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떨어지겠고 바람도 조금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하면서 밤사이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열사병 증세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예천군 32살 양모 씨가 어젯밤 사망하는 등 계속된 폭염에 온열 질환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씨는 지난 21일 토요일 낮 태양광 설치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열사병 증세로 사고 발생 5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경북 지역에는 현재 김천과 예천에서 온열 질환 사망 사고가 발생했으며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퇴원한 사람은 모두 17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경남과 전남 해역에서 고소온과 적조주의보가 동시에 발령되자 적극적인 예찰 활동에 나섰습니다. 우선 현장 대응팀을 구성해 일주일에 한 번씩 항공 예찰을 실시하고 어업 지도선과 적조 명예 예찰선, 그리고 조업 어선을 동원해 예찰을 강화합니다. 또 양식 어가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사육 밀도 조절과 판매 가능한 어류 조기 출하 등 양식장을 집중 관리하고 양식장 간 단체 채팅방을 개설해 상황과 정보를 공유합니다. 포스코는 오늘 포스코센터에서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최정우 회장을 제9대 회장으로 정식 선임했습니다. 최정우 회장은 포스코그룹의 새로운 비전으로 더불어 발전하는 기업 시민이란 뜻의 위드 포스코를 제시하고 고객과 협력사 등과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비엔지니어 출신으로 1983년 포스코에 입사해 재무관리와 감사 등의 분야를 거쳤고 포스코건설 등 철강 이외 분야에서도 경력을 쌓았습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은 포스코가 제철소와 사람들을 주제로 특별전을 엽니다. 13명의 작가들이 직접 제철소 현장을 둘러보고 예술가 특유의 감성을 담았습니다. 홍태균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한 폭의 장엄한 자연경관처럼 보는 이를 압도하는 제철소 풍경들. 검은 철광석이 쇳물로, 쇳물이 다시 쇳덩이로 탈바꿈하는 모습에 작가들은 뜨거운 철의 에너지를 느낍니다. 역동하는 제철소에서 고요한 흑백의 순간을 마주하기도 하고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작동하는 제철 현장을 색다른 예술 작품으로 그려냅니다. 무수한 파이프나 기계들을 돌게 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노동자임을 깨닫기도 합니다. 제철소라는 특별한 장소, 철을 만드는 사람들, 그곳에서 벌어지는 신비롭고 경이로운 풍경을 담아낸 예술가의 시각으로 표현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미술가들은 직접 제철소를 견학했으며 추상과 구상회화, 영상, 판화까지 총 65점의 작품을 내놓습니다. 제철소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풍경을 담은 제철 비경, 위대한 순간의 기록은 포항시청과 포스코 갤러리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 밖에도 주말에는 김동은 무용단의 신명과 지세 만남 공연을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만날 수 있으며 세계 등대유물 전시회 순회전은 국립등대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경주 여류작가 정기전이 더 K호텔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홍태균입니다. 지난 25일 시작된 포항국제불빛축제가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영일대 불빛 퍼레이드와 EDM 페스티벌이 열리고 특히 밤 9시에는 포스코의 조명과 불꽃이 만나는 반짝반짝 팡팡쇼가 펼쳐집니다. 내일은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이번 불꽃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메인 불꽃쇼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문화재를 활용한 특색 있는 야간 문화 행사인 경주 문화재 야행이 내일까지 경주 교촌 한옥마을에서 펼쳐집니다. 경주시는 해설사와 함께하는 문화재 답사와 신라복 체험,
인형극과 골목길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관광객들이 독특한 경주의 밤문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다음 달에도 한 차례 더 문화제 야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주 천마총이 42년 만에 11달간의 대대적인 수리를 마치고 원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재개관했습니다. 경주시는 43억 원을 들여 핵심 시설인 적성 목각분을 원형에 가까운 높이로 복원하고 자작나무 껍질에 그린 천마도와 다른 죽제 금동천마문 말다래도 복원해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경주 천마총에서는 지난 1973년 발굴 당시 국부와 보물 10점을 포함해 유물 11,500여 점이 쏟아졌고 내부를 복원해 3년 뒤인 1976년부터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제부지사 공개 모집에 민간 기업인 출신 4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기업 출신 경제부지사 탄생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이번 경제부지사 공모에 삼성전자 출신 3명과 LG 출신 1명 등 모두 4명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기업인 출신은 기업과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 현안 해결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며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부지사 서류 합격자는 31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경북교육청은 현재 진행 중인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와 관련해 자주적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학생부 위주 전형이 축소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수능은 절대평가로 전환해 입시 부담과 사교육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며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 여건을 조성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진 금강송배 하계 국제유소년 축구대회가 오늘 온정면 배감운동장과 평해읍 생활체육공원에서 개막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국내외 80여 개 팀에서 10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다음 달 2일까지 일주일간 기량을 겨룹니다. 특히 국내 8개 팀과 중국 등 해외 4개국 8개 팀이 참가하는 대한축구협회 승인의 공식 대회도 함께 펼쳐집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